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6개월째 동결했습니다. 정부가 양도소득세 감면 집값 기준을 9억 원 아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정 금전신탁 최소 가입 금액이 5천만 원, 신규 가입 계약 기간은 1년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1분기 한국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 투자 자금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목요일 코스피 지수는 옵션 만기와 또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 강광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4.22포인트 오른 1949.8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이어지리라는 기대감에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이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옵션 만기를 맞았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확대되며 증시가 사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125억 원, 2,090억 원을 순매도했지만 외국인이 2,534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통신업 등이 내렸지만 전기가스업, 음식료품, 의약품, 종이목재, 의료정밀 등은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삼성전자, 포스코, 기아차, 삼성생명 등이 오른 반면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등이 내렸습니다. 이날 GS건설은 1분기 어닝쇼크로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정부가 중소기업 대출을 늘릴 것이라는 소식에 코스닥 지수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정부가 중소기업 대출을 대폭 강화한다는 소식에 코스닥 시장이 급반색했습니다. 기존 정부의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과 이번에 자금 개선 모멘텀까지 어우러질 경우 코스닥 시장에 대한 매력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날 1.27% 오른 데 이어 1.77% 급등하며 544.3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달 초 557포인트까지 상승했다가 북핵 리스크에 밀려 520선까지 급락했지만 단 이틀 만에 하락폭을 상당 부분 만회하면서 빠른 지수 회복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한국은행이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자 지원 강화를 위해 총액 한도 대출을 현재 9조 원에서 12조 원까지 대폭 늘리고 대출 금리도 내린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이 같은 호재에 힘입어 외국인도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240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사흘 연속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소형 주가 최근 악화됐던 증시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강한 지지력을 나타낸 것을 보면 매력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날 한국은행의 대출 한도 상향에서 나타났듯이 앞으로도 현 정부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란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자기 주식 취득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셀트리온이 공매도 물량 증가에 자기 주식 취득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최근 공매도 물량이 크게 늘어난 데 따라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주주 가치 훼손 등이 우려되고 있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현재 실제 시행할지 여부나 시기, 물량 등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셀트리온 측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주식 병합 후 거래가 시작된 뒤부터 공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려는 공매도 시도가 이어질 경우 주가 하락 등 이상 현상을 방지하고자 자기 주식 취득 등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셀트리온이 자기 주식 취득 카드를 검토 중인 이유는 최근 들어 공매도 물량이 비정상적으로 늘면서 주가가 추락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공매도 증가는 주가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자기 주식 취득 결정에 이어 또다시 같은 카드를 해법으로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셀트리온이 지난달 22일 주식 병합 뒤 첫 거래가 재개된 뒤 전체 거래 물량 가운데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웃돈 것은 총 6거래일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일 이후 공매도가 전체 거래량의 10%를 넘어선 사례가 사흘 연속 이어졌습니다.
공매도 거래량이 전체 5% 아래로 떨어진 날은 단 4거래일에 불과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최근 대규모 재고에 따른 실적 논란으로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4.54% 내린 47,30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1일 이후 9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강강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6개월째 동결했습니다. 금리는 동결했지만 총액 한도 대출을 기존보다 3조 원 늘려 새 정부의 경기 부양에 공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은은 오늘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리 동결은 작년 11월 이후 6개월 연속입니다. 한국은행은 작년 7월과 10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인하한 바 있지만 이후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지만 바닥을 다지는 수준이고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는 등 미약하게나마 경기 회복의 징후가 있다는 판단에 무게를 둔 것입니다. 한은은 또 총액 한도 대출의 범위를 기존 9조 원에서 3조 원 늘린 12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총액 한도 대출은 한은이 정한 대출 총액 한도 내에서 시중은행에 저금리로 중기대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통위는 우수기술을 보유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조 원 규모의 기술형 창업 지원 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양도소득세 감면 집값 기준을 9억 원 아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양도세 감면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새누리당이 양도세 면제 기준인 9억 원을 하향 조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가 당정청 회의 때 다시 한번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강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양도세 면제 대상을 9억 원 이하 그리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 9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변경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금전 신탁 최소 가입 금액이 5천만 원이며 신규 가입 계약 기간은 1년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 같은 방향으로 상반기 중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고 모범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소 가입 금액과 계약 기간 설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안에 법령 개정 발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정 금전 신탁이 1:1 맞춤형 자산 관리라는 신탁업 본질에 맞도록 최소 가입 금액과 계약 기간 설정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증권 투자자가 50명 이상일 경우 증권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과 고객에게 상품과 권리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1분기에 한국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 투자 자금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분기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 투자 자금이 작년 1분기보다 23.4% 줄어든 13억 8,9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으며 이는 2011년 3분기 12억 7,1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최저치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원화 강세가 이어지자 외국인이 외화의 가치 상승을 기다리며 투자 집행 시기를 늦췄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1분기에 투자 계획을 신고한 외국인 직접 투자 자금은 33억 9,400만 달러로 작년 1분기에 신고한 것보다 44.7% 늘었으며 이 자금은 통상 2에서 3년에 걸쳐 국내에 유입됩니다. 대출중개업체의 불법 수수료를 돌려주기 위한 예치금 제도가 추진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금융협회와 협의해 불법 대출 수수료 환급에 쓰이는 예치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대부업체 내교육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치금 제도는 현재 일부 대부업체만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체가 대출자를 모집할 때 해당 대부업체의 수수료의 절반가량을 맡겨놓고 불법 수수료를 받은 게 드러나면 예치금을 활용해 수수료를 대출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중개업체는 대출 모집 계약에 맺은 대부업체에 항상 일정한 규모의 예치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한편 지난해 말 국내 대출 중개업체는 법인이 114개, 개인이 679명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가진 주식 비중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 내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 9일 5.04%로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중소형주 중심인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린 것은 성장주에 대한 관심과 시장 자체의 저평가 매력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외국인은 올해 들어 꾸준히 코스닥 시장 주식을 사들여 지분을 늘렸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난 9일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7,28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4조 6,480억 원어치를 순매도해 코스피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네, 지난달 말부터 SK텔레콤과 KT가 가입자 간 무료 음성통화 요금제를 내놓았었습니다. 이에 반해 LG U+도 오늘 반격을 출시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서울경제신문 유주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LG U+의 요금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SK텔레콤이 지난달 22일 그리고 KT가 지난 1일 각각 가입자 간 무제한 음성통화 요금제를 출시했는데요. 오늘 선보인 LG U+의 무한자유요금제는 경쟁사보다 무료 혜택을 더했습니다. 3만 원에서 5만 원대 요금제를 택하면 LG U+ 가입자끼리는 무제한 무료 통화가 가능하고요. 여기에 110분에서 195분의 기본 통화량이 제공됩니다. 이 기본 통화량은 KT나 SK텔레콤, 알뜰폰 가입자나 유선전화로 전화를 걸 때 쓸 수 있습니다. 6, 7만 원대 요금대에서는 어떤 이동통신사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더라도 통화가 무료입니다. 8, 9만 원대 요금제에서는 통신사 상관없이 유선전화, 휴대전화 모두 무료 통화를 쓸 수 있고요. 기본료 12만 원대의 요금제를 택하면 완전 무료 통화에 무제한 데이터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무료 통화 혜택을 같은 이동통신사 가입자끼리로 제한한 SK텔레콤, KT보다도 파격적인 구성입니다. 네, 이제 3사 모두 무료 음성전화 요금제를 출시했기 때문에 잘 비교해보고 또 본인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SK텔레콤으로 가입하시면 추가 통화료가 더 적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SK텔레콤의 전체 가입자 수가 2,600만 명, 국내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수의 절반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KT는 타사 가입자와의 무료 통화량을 SK텔레콤보다 더 많이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3만 5천 원짜리 가입자 간 무제한 음성통화 요금제에 가입했을 때 SK텔레콤과 KT가 제공하던 타사 가입자와의 통화량은 각각 80분, 130분입니다. KT는 또 남는 데이터를 다음 달에 쓸 수 있는 데이터 2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G U+의 경우 SK텔레콤과 KT의 요금제로도 통화량이 부족한 가입자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특히 보험 설계사, 택배기사, 개인 사업자 등 전화통화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새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한 달에 어느 정도 금액을 아낄 수 있습니까? 요금제나 사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소에 기본 통화량이 부족했던 분들, 언제나 추가 요금을 더 내셨던 분들은 최소한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평소에 통화량이 많아서 10만 원 정도 요금을 냈던 가입자의 경우 LG U+의 6만 원대 요금제로 바꾸면 추가 요금을 낼 일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4만 원 가까이 아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족이나 지인이 LG U+ 가입자가 많다면 더 저렴한 요금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KT나 SK텔레콤 가입자도 마찬가지인데요. 덕분에 온 가족이 같은 통신사로 바꾸는 경우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좋지만 통신사 입장에서는 매출에 상당한 손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도 이동통신사 매출의 상당 부분이 음성통화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포기할 경우 이동통신 3사가 조 단위의 수익을 잃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 경쟁을 줄여 이 손실을 상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갤럭시 S3 가격이 10만 원대로 떨어졌던 일 기억하실 텐데요. 이동통신사들은 이 같은 보조금 경쟁에 연간 수조 원씩을 투입해왔지만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요금제 경쟁, 서비스 경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게 3사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덕분에 소비자들이 앞으로도 좀 더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보산업부의 유주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항공이 90년 역사를 자랑하는 체코국영 체코항공의 지분 44%를 인수했습니다. 우리나라 항공사상 외국 국적 항공사에 투자한 첫 사례로
51.7%를 보유한 체코 아에로홀딩에 이어 2대 주주가 됐습니다. 체코항공은 에어버스 A320기 6대와 A319기 9대 등 23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23개국 40개 도시에 취항하고 있는 중부 유럽의 대표 항공사입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지분 인수를 통해 유럽 11개 도시 직항 노선 외에 프라하와 유럽 주요 도시를 잇는 공동 운항 노선을 추가해 중부 및 북부 유럽으로의 연결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LG전자가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생활가전 시장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에너지 효율을 앞세워 전면전에 나섭니다. 조성진 LG전자 홈 어플라이언스 사장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2013 LG 이노페스트에서 신제품 발표 등 유럽 시장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조 사장은 철저히 유럽 소비자들의 생활에 기반을 두겠다며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한 고효율성과 스마트한 편의성으로 유럽 가전 시장의 판도를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KB국민카드가 리볼빙 일시불과 할부 수수료율을 6월부터 내립니다. 리볼빙 일시불 수수료율은 기존 연 6.5%부터 28.4%까지 해서 연 5.8%부터 24.9%까지, 할부 수수료율은 연 10%부터 21.4%까지 해서 연 4.3%부터 19.1%까지로 낮아집니다. 국민카드는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 수수료율도 인하를 검토 중입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5월 광고 경기 예측 지수가 124.0으로 집계돼 전달보다 광고비 집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코바코는 매월 국내 400대 기업 관계자의 광고 경기 기대감을 조사해 광고 경기 예측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100보다 크면 광고 시장 호전에 대한 심리적 기대가 크다는 뜻이며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광고 경기 예측 지수는 지난 2월 이후 4개월째 100 이상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월 11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